현재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정부군과 반군 간 교전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에서는 현지 시간 18일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돈바스 지역으로 불리는 이곳은 우크라이나 영토지만 친러시아 반군이 통제하는 곳입니다. 19일 AFP,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돈바스를 장악한 친러 분리주의 반군이 전날 24시간 동안 66건의 휴전협정을 위반한 데 이어 이날도 70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의 군사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반군 포격으로 이날 아군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시작된 양측 교전에서 희생자가 대회로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분쟁 지역을 순찰하던 데니스 모나스티르스키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은 이날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박격포 공격에 피신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군은 용병들이 도발하기 위해 동부 지역에 도착했다고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지원하는 반군 측은 러시아 관영 언론에 정부군이 반군 지역의 여러 마을에 포격을 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방은 돈바스 지역에서 발발하는 무력 행위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가짜 깃발 작전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양측 간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은 이날 각각 정부군과의 전쟁 가능성이 커졌다며 군 총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DPR 수장 데니스 푸실리는 이날 영상 성명에서 정부군과의 전투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었다면서 군 총동원령에 서명했다. 모든 예비군은 군 모병사무소로 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LPR 수장 레오니트 파세치니크도 LPR 영토 내에 총동원령을 선포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18세부터 55세 남성은 루간스크주를 떠나지 말아야 하고 차량과 다른 사유 재산을 당국이 임의로 징발할 수 있다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DPR과 LPR은 전날 별다른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군의 공격이 임박했다면서 여성과 어린이 등에게 국경을 넘어 러시아 로스토프 지역으로 대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양측은 모두 70만여 명을 대피시킬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루 만인 19일 DPR 비상사태부는 도네츠크 주민 대피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날 오전 6시 30분 현재 어린이 2,436명을 포함해 모두 6,603명이 러시아 로스토프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장의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는 우크라이나에 남고 나머지 가족은 러시아로 가는 피란버스에 오르는 생이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 시작점은 돈바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이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을 벌이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날 이별이 잠시가 아닌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바스 지역은 2014년부터 8년째 정부군과 친러 반군이 사실상 내전을 이어오고 있고 그동안 희생자만 1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이미 전쟁과 함께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과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익숙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공포와 슬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버스를 타고 떠나는 이도 손을 흔들며 떠나보내는 이도 굳은 표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쪽 국경 검문소를 개방하고 피난민 캠프를 마련해둔 상황입니다. 한편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생방송 도중 격투까지 벌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생중계 토론회에서 한 기자가 친러시아 정치인의 뺨을 때리고 전 총리 앞에서 헤드락까지 건 것입니다. 친러시아 정당인 야당의 네스터 슈프리 의원과 언론인 유리 부투소프 사이에 충격적인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슈프리 의원은 러시아 군대가 잠재적인 침공을 위해 국경에 군대를 집결시켰음에도 블라디미르 푸틴을 비난하기를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슈프리 의원은 푸틴이 범죄자인지 묻는 질문을 받았지만 그는 대답을 거부하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처리하도록 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투소프는 화를 참지 못하고 슈프리 의원에게 다가와 그의 뺨을 친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페트로 포로셴코 전 대통령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나오기도 했지만 토론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9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끝까지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넨 안보회의 참석차 독일 미넨을 방문 중인 블링컨 장관은 이날 야권 성향의 러시아 민영방송 도시티TV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우리 정보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린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심했다는 근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이 어떻게 러시아 국민의 필요와 이익에 부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가진 우크라이나 사태 정보가 정확하다는 점을 매우 확신한다면서 미국은 전쟁을 막기 위해 그것을 공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외교적 방안을 강구하는 가운데에도 미국은 침공에 대응해야 한다면 그리할 것이라며 특히 거의 300만 명이 사는 키예프가 공격받으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독일 쥐트도이체 차이퉁 인터뷰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이 유럽 질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전쟁은 전 세계에 있어 근본적인 도전이 될 것이라며 전쟁이 끔찍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으리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 죄 없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우크라이나와 그 미래, 영토의 불가침성, 주권과 독립성에 관한 문제지만 이에 더해 평화와 안전의 토대가 되는 아주 근본적인 원칙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예를 들어 한 국가는 힘으로 다른 국가의 국경을 바꿀 수 없다. 한 국가는 협력할 다른 국가의 자신의 결정과 정책을 강요할 수 없다. 한 국가는 이웃 국가의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세력권을 확장할 수 없다와 같은 제1, 2차 세계대전과 냉전에서 유래한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런 원칙들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 의미가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은 전 세계의 우려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계속 푸틴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는 매우 어렵지만 외교적 선택지를 만드는 것은 내 의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는 빠르고 단결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대치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등을 동시에 긁어주며 균형 잡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대서양조약기구 확장에 반대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며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미국의 주장을 일축해온 중국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긴박한 상황 전개 속에 입장을 조정한 것일 수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19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영상으로 참석한 미넨 안보회의에서 냉전은 일찌감치 종식됐는데 나토는 냉전의 산물인 만큼 시기와 형세를 살펴 필요한 조정을 해야 한다며 나토가 계속 동쪽으로 확대되면 유럽의 평화 안정 수호와 장기 안정에 도움이 될지 유럽 친구들이 진지하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럽 안보에 대해 각 측은 자기의 우려를 제기할 수 있고 그중 러시아의 합리적 안보 우려는 존중되고 중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 반면 왕 부장은 각국의 주권, 독립, 영토 완전성은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이기 때문에 응당,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이것이 유엔 헌장의 취지를 실현하는 일이며 중국 측이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원칙적 입장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행동과 영토 침범 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폐막을 기점으로 우크라이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